서울대학교 모집과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 10가지를 뽑았는데요. 서울대 학생부는 어떻게 반영해요? 제가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종합전형이니까. 학생부를 종합전형으로 반영한다는 건 정성평가의 본질이죠. 숫자로 된 성적뿐만이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는 그 학생의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등 기타 활동 내용, 거기다가 또 반영되는 게 뭐가 있죠?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1등급이어야 합격권 안에 드나요? 등급은 숫자에 불과하다. 1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류를 원한다. 3번, 특목고 다사고가 유리한가요? 특목고 다사고는 일반 전형은 지원할 수 있고 지역균형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목고 다사고가 별로 유리할 것이 없다. 결국 1등보다 인류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특목고 다사고라서 더 우대받는 건 아니다. 특목고 과목을 일반고에서 이수하면 유리할까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일반고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과가 있고요. 특목고에서 이수하기를 원하는 교과가 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 때는 외고, 국제고가 폐지될 전망이라 가지고 외고와 국제고에서 배울 만한 과목들을 보통교과에 넣어놨어요. 대신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있는 과목들은 보통교과이긴 하는데 별도의 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을 일반고에서 배우는 것이 뭐 공부하면은 좋은데 더 중요한 건 그 이전에 일반고에서 배우는 뭐 미적원, 미적투, 확률과 통계, 기하 이런 과목들에 정통해야 됩니다. 과목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물리화학을 잘 이해해야 되고 세계사, 세계지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일반고에서 배우는 그 과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특목고 과목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좀 꼼수를 부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과목을 이수하면 유리하냐? 일반고 과목 잘해라. 시간이 남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대학 가면 배울 거거든. 남는 시간엔 독서를 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다. 독서를 하는 게 너에게 더 도움이 되고 너희 장래에 굉장히 유효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과가 교과보다 중요한가요? 학교 공부는 일주일에 29시간의 교과와 3시간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10%가 전체를 지배한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교과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비교과가 성실하게 비교과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거죠. 제대로 해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교과다. 세특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물론 학생부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특입니다. 세특을 잘 받으려면 세특을 잘 받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개념 원리를 잘 배운 다음에 탐구하고 발표하고 성찰하고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면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AI가 기록을 해가지고 굉장히 수준 높은 탐구 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 학생들이 뭐 국어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이공계와 관련되어 있는 탐구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 이런 진로 관련 탐구 활동을 했다는 것도 되어 있는데 대학에서 말하기를 어떤 순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상하게 수준 높은 탐구 활동을 한 기록이 있다면 아무래도 의심이 간다.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점점 면접에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그런 전형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요. 국어과에서 과학 관련 탐구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과연 국어 선생님은 그의 얘기를 알아듣고 여기다 생활기록부에 써주셨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에서는 국어 성취 기준에 맞는 내용, 성취 기준은 학습 목표입니다. 영어는 영어 성취 기준에 맞는 내용, 뭐 한국사라면 한국사의 성취 기준에 맞는 그런 활동하고 발표하고 뭐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진로와 관련된 것을 쓰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단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기록이 잘 되지. 기록만 좋은 건 없다. 기록만 좋으면 반드시 2단계에서 떨어진다. 진로 설계는 중요하지 않죠. 근데 진로 설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자유전공학부가 있잖아요. 근데 자유전공학부에 오는 학생들은 다 하고 싶은 게 너무 여러 가지라서 어떤 과에 가기가 어려운 학생이지 진로가 없는 학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오는 학생이라면 전국에서 그래도 뭐 의대 빼고 뭐 이런저런 거 다 떼도 만등 정도는 하는 학생이거든요. 수험생이 40만이라고 치면 40만의 1%가 4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5% 정도 되는 이런 학생인데 우리나라 학생의 2.5% 안에 드는데 진로가 계획이 없다. 내가 앞으로 뭐 할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이 학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공부를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어려운 과목들이 있습니다.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수학에서 미적투, 기하, 사회에서 세계사, 세계지리 이런 과목들을 모두 다 선택해서 모두 다 완벽하게 잘했다면 그렇다면 이 학생은 공부가 취미인 학생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선택 앞에 설 거고 선택 앞에 섰다면 뭔가 내가 과학을 많이 선택할까 사회를 많이 선택할까 이런 생각은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로가 없다는 건 그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다는 거죠. 학교 성적이 뭐 중간 이하쯤 돼가지고 뭐 잘하는 과목도 없고 교과 공부엔 취미가 없고 체육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고 예술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고 취미도 마땅치가 않고 그런 학생이라면 진로가 고민이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이해가 되죠. 근데 적어도 전국에서 2.5% 안에 드는 학생, 그 학생이 진로가 없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탐구는 과학 과목을 주로 수강했는데 사회과학 계열에 지원해도 된다면서요? 지금 이제 이번 고3까지는 수능 볼 때 사탐론에 해당되죠. 사회탐구를 과학탐구 대신 볼 수가 있는 학년입니다만. 근데 대학 가서 공부할 때는 사회과학 계열은 사회 공부를 해놔야지 됩니다. 사회과학적 마인드나 사회과학적 관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공부를 주로 했지만 사회과학 계열로 가려면 평소에 사회과학에 관심이 있어요. 사회 과목을 하나라도 더 선택해서 들어야 되고 뭐 동아리 활동이든 진로 활동이든 이런 활동들을 사회와 관련해서 한다면 이 학생이 평소에 사회와 관심이 있는 학생인데 과학도 많이 이수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과학만 잔뜩 이수했는데 대학 지원할 때만 사회과학 계열로 지원한다면 대학이 볼 때는 이 학생은 좀 수월한 데를 찾아가지고 이쪽으로 지원을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러지 마라. 과학 탐구를 주로 수강했다면 과학 계열로 이과로 가라. 그런 얘기죠. 지원자가 독서를 많이 한 걸 대학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보면 학생이 탐구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이런 책을 읽었네 라고 알 수가 있죠. 뭐 독서 기록은 이제 대학에 전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학생이 읽었다는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질문을 하는데 제가요 그건 일부분만 떼서 읽었기 때문에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다 읽은 학생에 비해서는 뒤지죠. 대학은 정원만큼 뽑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다 읽고 오는데 다 읽고 온 학생에 뒤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합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한 흔적이 있어 보이는 학생, 그리고 이 학생의 배경 지식이 커서 면접을 할 때 다양한 어떤 자료를 인용해서 말을 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그 책을 그 일부분만 떼어 읽었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체를 다 읽은 학생. 이런 학생이 더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면접 보기 전에 서류 평가로 이미 학불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일반 전형이라면은 1단계가 50%고 2단계가 50%잖아요. 1단계에서 만약에 A풀을 맞았어요. 근데 A풀을 맞는 인원은 정원의 일정 범위겠죠. 예컨대 10명을 뽑는 데서 A풀을 맞는 학생이 3명이다. 그럼 이 학생은 면접을 아주 못 보면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A 맞고 A 맞은 학생보다 A풀 맞고 C풀 맞은 학생이나 C를 맞은 학생의 조합은 서류가 A, 면접도 A인 학생이 더 높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자의 성적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서류 평가에서 1단계 통과를 했으면 2단계에서 다시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봐라. 그리고 실제로 서류 평가에서 최하위로 통과한 학생도 면접을 잘 보면 붙을 수 있고
서류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도 면접을 아주 망치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평가로 합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시 모집이 있어요.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 일반 전형인데 1단계 수능 100%로 3배수를 뽑습니다. 2단계에서는 수능 60점에 교과 역량평가 40점. 그러니까 수시는 학생부 더하기 면접, 정시는 수능 더하기 학생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면접 없다. 근데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은 면접이 있다. 적성 인성 면접 20점이 반영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이 독특한데 1단계에서 수능은 등급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2단계는 수능 100분위를 활용해 가지고 영어는 100분위가 없어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하고 영어는 등급별 차등 감점을 해서 2단계로 쓰겠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능은 표준 점수를 안 쓰는구나. 그리고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동점자 처리 기준이 무엇인지는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고요. 교과 역량 평가 40%, 40점에 해당되는 교과 역량 평가에서는 A풀 A, B풀 B, C풀 C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나 수능 잘 봐서 서울대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학교 자퇴하겠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가기가 실제로는 쉽지가 않은 거죠. 뭐 쉽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 역량 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검정고시 성적 가지고 뭐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검정고시는 시험의 난이도라든가 뭐 학교에서 주는 성적표와는 확연히 그 수준 자체가 낮아서 그거 가지고 학생을 선별하기는 쉽지가 않다. 자료로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수능 때가 다가왔으니까 집에서 공부할래요. 수능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는 매일 조퇴하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조퇴 기록이나 결석 기록이 남잖아요. 그런 출결까지도 보겠다. 출결이 너무 이상하면 우리는 안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식으로 수능을 반영하면 정시에 수능을 반영하는데 등급과 100분의 2 점수만 사용하게 되니까 표준 점수 만점을 안 맞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틀릴 여유가 있다. 뭘 틀릴까요? 뭐 나는 문학이 약하니까 문학에서 한 문제쯤 틀려도 돼. 문학 3점짜리 하나 틀릴 각오로 공부를 할 거야. 평소에 한 2문제 정도 틀리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 맞으려고 더 애쓸 필요가 없이 그 시간에 독서를 하든가 뭐 다른 과목, 더 약한 과목 공부를 하는 것이 맞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유형의 문항에 내가 약한지는 어떻게 아냐면 서울대 갈 성적을 내는 학생들은 알죠. 수학의 21번 문형 문제는 진짜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 정도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점수 순서는 뭐냐면 등급. 일단 1단계 통과를 해야 되니까. 올 1등급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못 보는 과목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 단계가 100분위인 거죠. 100분위로 2단계에서 평가를 하니까 100분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고 표준 점수는 반영하지 않으니까 내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뭐 연세고려대학교 같이 지원할 건데 정시에 거기 가려면 표준 점수를 쓴대. 그러면 표준 점수에도 물론 신경을 좀 쓰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표준 점수 사용하는 대학이 없으면 뭐 다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뭐 대학은 뭐 다 맞고 가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따져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등급이잖아요. 저쪽이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가 지난번 국어가 147점이 만점이었고 1등급의 끝점수가 133점이에요. 그러니까 14점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100분위는 여기까지가 100분위 100입니다. 보시면 1단계에서는 1등급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47에서 133이니까 한 4문제 정도 틀릴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위는 100을 맞아야 된다. 나는 의대 갈 거야, 정시에. 100분위 100이어야 돼. 99면 1점 떨어지잖아. 100이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100분위 100인 학생은 만점을 맞으면 100분위 100이고 147에서 그 다음 점수가 145니까 2점짜리 한 문항이죠. 2점짜리 한 문항 틀린 학생이 한 600명 정도 있어요. 261에서 861로 내려오니까 600명 정도가 2점짜리 하나 틀렸고요. 여기에서 여기 1388명까지
원점수가 97점이거든요. 그러니까 3점짜리 하나 틀린 거죠. 다 맞고 2점짜리 하나 틀리고 3점짜리 하나 틀린 애까지 누적하면 1388명인데 여전히 100분위가 100이에요. 다음 점수는 143점이니까 2점짜리 2개 틀린 학생이죠. 2072명입니다. 2072명 안에 들어오면 100분위가 100이다. 틀릴 수 있는 점수는 2점짜리 2개였다. 그러니까 지난 수능 어려웠는데 2점짜리 2개 틀리면 100분이 100이니까 최고 점수를 맞는 거다. 다 맞지 않아도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100분이 100이 아닌 과들도 있겠죠. 99인 과도 있고 98인 과도 있습니다. 147에서 137까지 98까지 내려가는데 10점이나 떨어지니까 2점짜리 2개, 3점짜리 2개 그 정도 틀려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대는 수능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매우 약화시켰다. 심지어는 수능이 자격고사 같다. 서울대 각과에 지원하는 자격고사 같다. 이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학생부에 있다. 이렇게 시중에서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